딴따라라딴. 안녕하세요, BJ 브레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모두에게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단계인 일반 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기계공학에 대해 아직 지식이 전무하다면 왜 화학을 배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가 아니에요. 화학을 전공하셔서 기계과학 교수님을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화학과 기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맨 처음 기계과가 기계를 다루는 과가 아니라 역학을 다루는 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특히 역학 중에서 연력학과 유체역학에서는 화학의 베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그 넓은 화학 범위 중에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배울 목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질량비. 당연히 질량에 대한 비율인 거죠. 어이구야, 글씨를 엄청 못 쓴. 두 번째는 몰비, 세 번째는 몰량, 네 번째는 부피, 다섯 번째 화학 결합들. 이거 지운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몰비, 몰량, 부피, 화학 결합들. 사실 중요한 건 이 화학 결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결합들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질량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량비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단단한 강철 10kg과 부드러운 솜 10kg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요? 철? 당연히 철이겠죠? 그쵸?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 10kg인데 왜 강철이 더 무거워요?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솜털처럼 가볍지? 이러면 응 그래 솜털은 맞아 이러면 돼요. 알겠죠? 솜털 한 70kg 이러면 되니까. 그치? 아 죄송해요. 먼저 여자친구가 있냐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공대생에게 여자친구라 포켓몬에서 레벨 1 피카츄로 전설 포켓몬 잡는 거니까. 그쵸? 죄송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의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 동전 크기의 단단한 강철과 같은 부피의 부드러운 솜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요? 이건 쉽죠? 당연히 강철입니다. 강철이 더 무거워요. 이게 바로 질량비 때문인데요. 물체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 결과 같은 부피라면 서로 질량이 달라지는 원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화학적으로 알아보죠. 일단 왜 질량의 차이가 생길까요? 채팅창에서 이것저것 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왜 맞아요. 밀도차, 무게, 질량. 오, 훌륭하시네요.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질량에서는 질량 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에 의한 것도 있고 무게에 의한 것도 있고 질량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무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수소 이온과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알아볼 텐데 일단 수소 원자에는 가운데 이 뉴클리어스 원자 핵이 하나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1이 됩니다. 근데 헬륨 원자에는 이렇게 원자 핵이 2개, 중성자가 2개 있어서 토탈 4가 됩니다. 사실 무게라는 것은 크게 보면 그 물건 혹은 사람에게 원자핵과 중성자가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낙서들이 됐는데 낙서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나? 예. 사실상 그래서 밀도는 무게라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무게는 방금 한 것처럼 그런 개수만을 의미하는 숫자인 거고 밀도는 부피와 관계가 있는 그런 중요한 공식인 겁니다. 처음 낸 문제에서 솜 10kg가 당연히 철 10kg보다 훨씬 크겠죠. 크기는 커요. 이건 앞에 말한 원자핵과 중성자의 개수로 둘의 개수가 같은 상태니까 두 개의 무게가 같겠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일정한 부피를 가정하니 밀도비로 들어가서 둘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게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한 무게와 부피에 따른 것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라고 언급한 거고, 그럼 제대로 질량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량비는 말 그대로 질량의 비율인데요. 우리가 책상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책상에서 나무를 떼보니까 나무는 2kg. 그럼 쇠는 몇 kg일까요? 밑에 써있죠? 8kg이에요. 그 책상 10kg 중에 나무랑 쇠의 질량비는 2대8. 다시 말해서 가장 작게 보면은 1대4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나무랑 쇠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구성하는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 이게 다예요. 이렇게 질량의 비율에만 관심이 있는 게 질량비입니다. 예, 그쵸? 질량비에 대해 잘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말한 몰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몰비란 뭘까요 또? 몰이란 원자 하나의 질량은 너무 작아갖고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인 덩어리를 한 몰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수소 원자의 질량을 1g이라고 봤잖아요. 그거는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g이란 게 아니라 수소 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그 덩어리의 무게가 1g이라는 말입니다. 몰이라는 개념은 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채팅창을 통해 보든 그래도 몰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면은 이 풍선이 있을 때 귀엽죠? 풍선은 귀도 달려있고 눈도 달려있고 코도 달려있고, 그렇죠? 이 귀여운 돼지 풍선에 무게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코, 뭐 눈, 귀 다 떼고 고무 다 떼고 안에 있는 공기만의 질량이 5g이 나왔대요. 5g이 나왔는데 그거를 성분을 분석해보니까 수소가 1g 그리고 헬륨이 4g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한 질량비를 볼게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쉽게 그냥 1대4의 질량비를 갖는 수소랑 헬륨이 있죠. 그럼 여기서 몰비는 어떻게 될까요? 수소 1g이 아까 몇 몰이라고 했죠? 그쵸? 1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헬륨 4g도 앞에서 1몰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몰비는 1대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음 부분인 부피비로 넘어가 볼게요. 부피란 쉽게 말해서 물체가 차지하는 영역인데요. 1차원에서는 선, 2차원에서는 넓이, 3차원에서는 부피. 전 만화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만화책 4디멘션에서 보면은 4차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뭐 벌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3차원까지죠. 그러니까 3차원까지만 할게요. 1차원에 있는 물체들은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원에 있는 물체는 3차원을 이해 못하고, 3차원에 있는 물체들은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말한 데까지 3차원 부피까지 이렇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상기체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 중요한 거는 이상기체라는 거에서 이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 있을 때 그때 부피는 몰수를 나타낸다. 같은 부피에서는 같은 몰수를 갖는다. 보면은 지금 이 플라스크에 수소가 1몰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람수를 재니까 2g인 거예요. 분자수는 아까 말했듯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 부피는 22.4리터. O2를 했더니 그람수가 32g이에요. 근데 32g도 1몰이고 분자수 똑같고 부피 22.4리터, CO2도. 예. 이걸 보다시피 이거는 지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는 가정하인 거예요. 이렇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는 부피는 몰을 대표한다. 그래서 기체에서의 부피비는 사실 몰수비와 같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본 거는 기체인데 과연 액체랑 고체는 어떨까요? 액체랑 고체는 이 이상기체랑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그냥 차지하는 면적이 과연 몇 대 몇인가, 이게 다예요. 여기서 무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차지하는 공간의 비가 다인 게 부피 비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책상이랑 책상의 내용을 다시 갖고 와볼게요. 책상의 부피가 50세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때 위에 나무 판자의 부피는 40cm 3승의 부피를 갖고 있고, 그럼 밑에 철의 부피는 10세제곱센티미터겠죠? 그럼 이때 부피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질량비가 1대4였던 거에 비해 반대로 부피비는 4대1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형태나 무게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이게 부피비입니다.